전산회계 2급 실무 챕터 2 거래 자료의 입력입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분계를 하고 그 분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챕터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체크하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계정 과목 코드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은 이름은 같지만 코드 번호가 다른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사용한다. 그리고 차감하는 계정 과목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같은 이름이지만 계정 과목 코드가 달라서 문제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 코드를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코드 관련해서는 비용 계정 과목과 차감하는 계정 과목 이 두 가지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제 문제들을 입력하면서 분계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회사 코드는 9020 진진상사로 들어가 주세요. 왼쪽에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분계를 입력할 곳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분계를 한번 입력해 볼 건데 입력할 분계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문제 1번 1월 10일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분계를 해보면 먼저 상품을 구입했으니 상품이 증가해서 차변에 상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 자산 감소로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시고 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가장 먼저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 입력칸에 커서가 가 있죠. 여기에서 입력할 때 1월 10일인데 1 엔터 이렇게 누르면 일자로 입력할 수 있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10 이렇게 두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입력해야 하는 건 구분란인데요. 이 구분에 어떤 내용들을 입력해야 하는지는 아래 팁란에 보시면 구분을 입력하세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1번, 2번, 3번, 4번을 입력하게 되고 방금 우리가 했던 분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3번과 4번 즉 차변과 대변을 활용해서 입력해 볼게요. 먼저 숫자 3번을 누르면 이렇게 차변이 입력이 되고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상품을 입력하겠다 하면 F2번을 누르고 이렇게 계정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창을 띄워서 여기에서 상품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태에서 상품 엔터 이렇게 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검색한 이 글자와 동일한 계정 과목이 있다면 방금처럼 바로 입력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 과목을 상품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아니면 이 칸은 빈 칸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넘어가실 때는 화살표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적요란을 입력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빈칸으로 오른쪽 눌러서 넘어가 줄게요. 구분이 차변이라면 이 차변 칸에 금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100만 원이죠. 1 그리고 숫자 플러스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이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 밑에 줄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숫자 4번을 눌러서 대변을 입력해 볼게요. 4 그리고 대변에는 분계한 내용에서 현금을 입력해야 하니 현금 엔터 이렇게 입력하면 이 오른쪽의 대변에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방금 분계했던 1월 10일 분계가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같은 분계를 입력해 볼게요. 구분란에 입력하는 코드 중 출금이라고 하는 코드는 현금이 나갔을 때, 즉 대변에 현금일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면 입력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분계도 대변에 현금이니까 제가 1번 출금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출금이라는 코드 자체가 대변의 현금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을 상품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금액을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지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대변에 현금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현금도 오고 다른 것도 오고 하는 그런 분계는 이 출금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번 1월 10일 분계를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차변과 대변 그리고 출금의 형태로 이렇게 입력해 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던 출금으로 입력하던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계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분계를 체크한 다음 위에 있는 쓰레기통 모양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월 11일 상품을 150만 원에 모두 현금 판매하다. 상품 판매했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발생, 수익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에 현금 1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면 날짜 먼저 바꿔줄게요. 1월 11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변 대변 그러면 숫자 3번 누르고 차변 그리고 현금 엔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50만 원 1500 플러스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상품 매가 포함된 계정 과목들이 쭈룩 나오죠. 그래서 상품 매출 가장 위에 거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2번 입금 코드를 활용해 볼게요. 입금이라고 하는 코드는 현금으로만 들어왔을 때, 즉 차변에 현금만 있는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번 입금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상품 매출 입력하고 금액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금과 마찬가지로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시든 입금으로 입력하시던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하나를 삭제하고 싶다고 하면 체크를 누르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예를 눌러주시면 분계가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11월 12일 다나컴퓨터에 상품 5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판매했으니 먼저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상품 매출 50만 원 그리고 돈 받은 거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로 적어주시고 차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 증가했죠. 즉 자산 증가니까 차변인데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 증가를 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 4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줘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나컴퓨터 이렇게 거래처 입력해야지 하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 1월 10일 여기는 지금 이 분계는 차변에 현금만 온 분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차변과 대변 3번, 4번으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3번 차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차변 현금 금액은 10만 원 100 플러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까지 입력하면 외상매가 포함된 계정 과목들이 쭉 나오죠. 외상매출금 가장 위에 거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하는 방법은 2번을 누르고 검색해서 입력하시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다나컴퓨터 다나 치고 엔터 치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창이 뜹니다. 다나컴퓨터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40만 원 400 플러스 그리고 4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3번의 분계까지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로 3번과 같이 차변과 대변 3번, 4번으로 입력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헷갈리시다면 전부 다 3번, 4번 차변, 대변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와 더불어 입력되어 있는 분계가 틀려서 수정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분계를 할 수 있다면 입력된 분계를 수정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오류 유형에 따른 수정 방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오류 유형은 첫 번째, 분계를 아예 빼먹은 경우, 즉 누락된 경우가 나오고 이와 같은 경우는 분계를 입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분계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분계를 2번 입력한 경우, 중복 입력 유형인데요. 하나의 분계를 체크하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메뉴를 활용해 분계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의 문제는 해당하는 거래처 또는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회사 코드는 진진상사 9020으로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진진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세요. 날짜가 11월 29일인데 날짜를 먼저 1129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분계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계가 잘못된 분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수정해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임차료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을 때는 우리가 대변에 당좌예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분계를 보면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잘못되어 있으니 계정 과목 코드 쪽 클릭하고 당좌 엔터 이렇게 당좌예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1월 20일이죠. 대한적십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10만 원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 기부했을 때는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먼저 날짜 일단 날짜를 12월 20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보니 차변에 이렇게 세금과 공과로 잘못 입력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기부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완료되겠죠? 오류 수정 핵심 기출문제입니다. 1번 회사 코드는 대이상사 9040입니다. 9040 여기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잘못된 문계를 일단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찾아줘야 되겠죠? 날짜 9월 20일로 먼저 들어갈게요. 9 엔터 20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50만 원은 영업부서의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소모품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클릭하고 소모품비, 소모 이렇게 치면 소모품비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항상 800번대에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이 830번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월 1일이죠. 그러면 날짜 11월 1 엔터. 자,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보면 수진상회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약에 따라 선지급했던 계약금 50만 원을 누락하였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선지급했던 계약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고 계셔야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대변의 현금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땐 상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계약금 계정 과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선급 금 그리고 수진상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겠죠. 지금 11월 1일은 잔금을 다 주고 상품을 받은 상황이니까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수진상회 그리고 나머지 계약금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나머지 잔금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45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 상품 계약금은 50만 원을 줬다고 하니 선급금은 50만 원이죠. 계약금과 잔금을 더해 상품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정리해보면 11월 1일에 450만 원만 줬다고 상품 450만 원짜리 샀다 이렇게 분개를 했지만 알고 보니 전에 계약금 50만 원 준 게 있어서 그 계약금 50만 원 준 거 선급금이라고 적어놓은 거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켜주고 상품의 금액은 450이 아니라 옛날에 준 50 플러스 지금 준 450 총 500만 원을 상품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정해보면 상품 먼저 500으로 수정해주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450만 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4번 대변 누른 다음 여기에 추가로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수진상회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유미상사입니다. 회사 먼저 변경해 줄게요. 9060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 8월 16일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보면 운반비로 계상한 5만 원은 무선상사로부터 상품 매입 당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지급한 것이다.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구입했을 때 들어간 운반비는 해당 구입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즉 여기서는 상품 살 때 들어간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 그리고 이렇게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건 상품 팔 때 들어간 운반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824번 운반비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운반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F2번 누르고 상품 이렇게 계정 과목을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10월 20일 날짜 10월 20일 들어가서 여기에서 문제를 보니 매출거래처 온천상가의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25만 원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10월 20일 이중으로 입력됨을 확인하였다. 이중으로 똑같은 분계가 두 개가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를 삭제해 주셔야 하는데 삭제를 하는 방법은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신 다음 위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얘를 눌러주시면 하나의 분계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